바닥 잡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닥 잡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거를 하나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바로 뭐냐? 거의 바닥에 가까운 겁니다. 그리고 목표 비중보다 크게 하회할 때 저가 매수에 나서고, 더 나가서 시장이 환호장약하고 시장이 전부 다 불타오를 때 그래 그동안 고생했어 그러면서 좀 차익을 실현하는 이런 고수의 자세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2025년 이맘때 이 주가 레벨에서도 한국 주식을 투자 안 할 거면 앞으로도 하지 마세요, 이런 방송을 찍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왜 그런 홍 박사는 그런 용기가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오늘은 과거 경험담 이야기를 하는 날인데요. 바로 어떻게 해서 홍 박사는 손실 보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됐다, 좀 위험을 무릅써야 수익을 얻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워렌 버핏 쪽에 서 있죠. 워렌 버핏이 이야기하잖아요. 투자의 첫 번째 원칙은 잃지 말라.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을 기억하라. 너무 심하게 깨먹고 나면 그 뒤에 복구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자신의 투자가 얼마나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잘 감안한 투자를 하라는 뜻으로 워렌 버핏의 경구를 인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홍 박사가 어쩌다가 이렇게 깨먹는 거, 손실 보는 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는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맹PD님.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박사님께서는 증권사에서 리서치도 하셨고, 특히 국민연금에서 투자 운용까지 담당하시면서 33년째 이코노미스트로 활동을 해오고 계신데요. 이렇게 긴 경험 동안 지금 같은 상승장을 경험하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었죠. 처음으로 연봉 1억 원을 돌파했던 해, 이게 바로 1999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역사상 주가 상승률 2등에 해당되는 해가 1999년인데요. 이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파란 선은 코스피고요. 월 평균입니다. 월 평균 코스피가 외환위기 직전이었던 1997년 7월에 한 800포인트 정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레벨에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97년 10월부터 시작됐던 홍콩 환투기 공격에 이어서 태국이 무너지고 인도네시아 무너지고 하면서 한국도 결국 97년 말에 외환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 외환위기 이후에 잠깐 시장이 반등하는 듯 했습니다만 다시 300포인트 전후까지, 그러니까 평균 주가가 300포인트고요. 장중에 기록했던 주가 기준으로 해서는 260포인트까지 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지금의 이제 유안타 증권인데요. 그때는 이제 동양증권입니다. 동양증권에서 이제 영업하고 있었어요. 영업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법인 영업부가 한 부서가 직원 수가 한 20명 정도 되는 큰 부서인데, 그 부서 하루 주문 받은 게,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로부터 일반 법인으로부터 매매 주문을 받은 게 1억 원이 안 되는 날이 있었다. 완전히 다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이게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무너지는구나 싶은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때 98년 10월에 결정적인 변화가 출현했죠. 바로 어떤 변화였냐면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3번 연속 인하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어떤 그 금융시장에 발생했던 큰 충격을 좀 완화해주기 위해서 구원투수가 투입된 거죠. 근데 이 구원투수가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금리를 계속 인하해주겠어 라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니까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일제히 환호하기 시작했고요. 그때 우리나라 환율도 2,000원까지 올라갔었던 환율이 점점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물가 불안 그리고 고금리에 대한 공포가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주식시장이 여기 300포인트가 얼마 가냐면 1000포인트 갑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얼마? 3배. 바닥까지 따지면 4배 올랐습니다. 이야, 정말 좋더라고요. 일단 막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했고요. 특히 이때 현대증권, 지금 없어졌죠. 현대증권의 바이코리아 펀드라고, 혹시 바이코리아 펀드가 어마어마한 돈들을 끌어모으면서 새로운 펀드의 시장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의 참가자들 입장에서 역사상 최고 좋았던 호황 중에 하나가 바로 언제다? 99년이었다. 이번에도 그렇죠. 작년 이맘때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2,400, 2,500에 있었는데 지금 7,000. 무려 3배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외환위기 때 못지않은, 외환위기 때 바닥 치고 오를 때보다 어쩌면 지금의 상승률이 더욱더 탄탄한, 더욱더 매력적인 주식시장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증권맨들 지금 요새 정말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그런 장을 만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연금에서 활동을 하셨으면 잃지 않는 투자가 정말 중요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 삶에서도 최종적인 수익률을 위해서는 한탕보다는 꾸준하게 잃지 않는 복리 투자가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지금의 투자 원칙과 자산 배분 전략을 구축하게 되셨나요? 여러분들한테 종종 말씀드리는 바닥 잡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닥 잡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거를 하나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바로 뭐냐? 국민연금이 갑자기 월 단위 몇 조씩 사기 시작하면 거의 바닥에 가까운 겁니다. 이걸 제가 이제 아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리밸런싱의 경험 때문이죠. 이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빨간 선은 코스피, 그리고 파란 선은 국민연금의 주식 순매수 누적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주식시장이 1000포인트, 2000포인트 정도까지 쭉쭉 올라가던 우리 주식시장이 갑자기 800포인트까지 빠집니다.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전부 다 세계 경제는 끝장이 났고 앞으로 우리는 이제 망했어. 그리고 막 그때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시티은행 같은 세계적인 은행들조차 구제금융받던 어디가 망할지 모르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KB 국민은행 딜링룸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은행에 있으면서 야 이거 정말 누가 바닥을 만들어주고 시장은 어떻게 하면 상승할 수 있을까? 도대체 이렇게 주식시장이 붕괴될 때 누가 바닥에서 저가 매수를 해줄 수 있을까? 끝없이 하락하는 거 아닌가? 저도 공포를 느꼈습니다. 근데 그때 국민연금을 봤죠. 봤더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단 1년 사이에 국민연금이 얼마의 주식을 사냐면 무려 30조 정도를 삽니다. 그러니까 매달 2.5조씩 계속 사는 거죠. 이걸 보니까 마음의 위로가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국민연금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살 때 나도 그때 달러를 많이 들고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달러로 환차익을 받던 돈을 주식시장에 투입하자 이런 마음들을 제가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투자에 있어서 성공의 길을 걷게 됐던 첫 번째 사건이 아니었나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그다음 국민연금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다시 800포인트 바닥을 찍고 쭉 하면서 2000포인트까지 쫙 올라가니까 또 열심히 팔죠. 왜? 목표했던 주식을 다 채워놨는데 갑자기 주가가 폭등해버리니까. 목표 주식 비중보다 주식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국민연금이 목표로 했던 국내 주식에 대한 비중을 너무 초과하게 되면 리스크에 또 부각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중기자산 배분에서 가지고 있는 주식의 변동 범위, 목표 범위를 크게 이탈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때부터 국내 주식을 매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를 알게 됐죠. 그래, 투자의 고수들은 어떻게 한다. 시장이 붕괴될 때 산다. 그리고 시장이 급반등에 성공하고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할 때 그때 천천히 차익을 실현한다는 거죠. 바로 이런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어떤 투자의 철학들, 시장이 붕괴되고 그리고 목표 비중보다 크게 하회할 때 저가 매수에 나서고 더 나아가서 시장이 환호장약하고 시장이 전부 다 불타오를 때 그래 그동안 고생했어 그러면서 좀 차익을 실현하는 이런 고수의 자세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2025년 이맘때 이 주가 레벨에서도 한국 주식을 투자 안 할 거면 앞으로도 하지 마세요. 이런 방송을 찍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왜 그런 홍 박사는 그런 용기가 가능한가? 바로 연금에서 배웠다. 장기 자산 배분에서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도 시장이 붕괴되는 고통이 나올 때 그때 정말 던지고 싶습니다. 더욱더 끝도 없이 주가가 폭락할 것 같기 때문에 더 던집니다. 근데 그때 국민연금이 매수를 시작했다라는 소식들이 들리기 시작할 때는 용기를 가지고 팔지 않기라도 사는 건 못하더라도 그때 그 순간은 매도를 좀 진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참 투자라는 게 진짜 어렵기 때문에 고수의 행동, 고수의 투자 스타일들을 따라가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방송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